생산업자가 최초의 원재료를 생산을 하고 그리고 이런 원재료를 납품받아서 어떠한 물건을 만들어내죠. 제조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유통 단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최대한 간단하게 제가 가지고 온 거니까 이 정도로 흐름만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우리는 최종 소비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가구를 실질적으로 나는 돈을 지불하고 사와서 소비를 하는 당사자죠. 자, 우리 각각의 생산업자 단계에서 또 제조업자 단계에서 최종 소비자의 단계에서 우리가 그래도 회계를 조금 기본을 알고 있으니까 매출과 매입으로 해서 한번 구분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생산업자는요, 나무를 패다가 원목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별도로 사온 건 없어요. 매입은 없었지만 우리 가구 제조업자에게 70원의 매출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구 제조업자는요, 저한테 100원에 이 가구를 팔았어요. 그런데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원목을 70원에 사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100원을 가구 제조업자에게 주고 이 100원의 부가가치를 소비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각각의 생산업자와 가구 제조업자는 내가 매출을 일으킨 것에서 매입을 차감한 것만큼 쉽게 우리가 흔히 하는 용어로 이제 마진이라고 하는 요만큼을 부가가치로 창출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자 그러면 생산업자는 7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되고 우리 가구 제조업자는 30원만큼의 부가가치를 창출을 했네요. 그리고 생산업자하고 가구업자가 모두 합쳐서 창출한 총 100원의 부가가치만큼 내가 소비한 거예요. 왜? 우리 집에 이 가구를 놔둔 거니까. 그런데 부가가치라는 건 여러분, 부가가치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세금이거든요. 자, 부가가치라는 거는 이렇게 창출된 새로운 가치를 이야기하는 건데 최종적으로 소비한 부가가치는 100원이고 여기에 10%만큼 부가가치세가 붙어요. 10%만큼. 그래서 우리 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별도의 부가가치세 별도 이렇게 해서 10%씩 더 붙어서 계산할 때 당황한 경험 여러분 있으시죠? 그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들 밥 먹고 나서 그 별도로 붙은 부가가치세를 내기 위해 세무서에 간 적 있으세요? 누구한테 줬어요? 음식점 사장님한테 계산할 때 지불을 했죠. 이렇게 내가 소비한 부가가치에 별도로 붙는 이 10원을 저는 가구 제조업자한테 줍니다. 물건값하고 같이 주는 거예요. 우리 가구 제조업자도 마찬가지로 원목을 사가지고 올 때 7원만큼의 부가가치를 더해서 77원을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를 나의 거래 상대방에게 주는 행위를 우리는 거래징수라고 해요. 이게 부가가치세법상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래징수라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우리는 제조업자에게, 내가 물건을 사는 상대방 사업자에게 지불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세무서에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는걸요? 세무서에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들어가요. 우리 원목 생산업자와 가구 제조업자를 우리는 사업자라고 해요. 사업자.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들. 이런 물건의 생산 단계에 속해 있는 이런 사업자들은요. 자기가 받아온 부가가치에서 내가 받아온 부가가치에서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매입할 때 준 부가가치를 차감해서 요 차액만큼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가구 제조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원을 받아와서 7원을 줬었죠? 그래서 3원만큼의 부가가치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게 되고 원목 생산업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받아온 부가가치인 7원만큼 매입은 없었으니까요. 세무서에 7원만큼 부가가치 세액으로 납부하게 되는 겁니다. 야, 신기하다. 나는 10원의 부가가치세를 그냥 물건을 산 제조업자에게 줬을 뿐인데 생산업자와 제조업자가 내가 내야 될 10원을 7원과 3원으로 사이좋게 나눠서 세무서에 이미 납부를 해왔구나. 정말 놀라운 구조 아닌가요? 이렇게 신기한 구조가 바로 부가가치세인 겁니다.